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인터넷 유학방송 UBS입니다. 현재 아이디 JABA1307님 포함하셔서 16분 시청 중이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화면 우측에 채팅창을 이용해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에 위치한 펜쇼 컬리지 입학 담당자 제이크 윤 씨 모시고 펜쇼 컬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죠? 네,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오시는 길에 지하철도 멈췄다고 하시는데. 네. 펜쇼 컬리지가 위치한 도시가 런던이라고 들었는데요. 런던하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 영국의 런던을 생각하는데 캐나다에도 런던이라는 도시가 있나요? 네. 런던은 초창기 많은 분들이 혼동을 느끼시는데 초창기에 캐나다가 생길 때 영국 런던에서 이민 오신 이민자분들이 도시를 세우다 보니까 이름이 런던이 됐어요. 그래서 런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한 동영상 한 편을 준비를 했는데 보시고 나서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런던이 그렇게 규모가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실제로 런던이 캐나다에서 10번째로 큰 도시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49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런던에 대해서 되게 작은 도시고 시골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규모로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캐나다에서는 중급 이상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주요 도시 하면은 토론토나 밴쿠버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10대 도시 정도면은 한국으로 치면 한 전주 정도나 뭐 지방에 있는 큰 도시 정도 사이즈 되는 건가요? 네. 토론토가 캐나다 제1의 경제 도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캐나다 도시 규모로 따지게 되면 한국 도시 중에서는 아마 대전 정도의 사이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런던이 아마 전주 정도, 그 정도 사이즈가 될 것 같네요. 따로 뭐 런던에서 공부를 하거나 혹은 뭐 이제 또 컬리지를 가게 되면 취업이 상당히 나중에 이제 중요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뭐 런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런던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런던에 켈로그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3M 본사가 있고 또한 지금 한국 기업으로는 런던에 한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런던에서 졸업을 하시고 취직을 하시는 경우도 꽤 많고요. 또 마찬가지로 런던에서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런던에 꼭 거주를 하시는 게 아니라 토론토를 비롯한 기타 대도시 캐나다 전역에서 취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유학원에서 상담받기로는 런던이 상당히 시골이라 대중교통도 불편하다고 하던데요. 차가 있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가요? 우선은 제가 다른 대도시랑 비교를 해드리면 런던에는 교통수단이 버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진 않기 때문에 차를 꼭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학생분께서 조금 더 편의상으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차를 또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 생각하시는 게 외국은 다 그 이만한 자동차들을 다 가지고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질문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 뭐 펜쇼 컬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학교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펜쇼 컬리지는 1947년 다른 온타리오 공립 컬리지들과 함께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준비해 보신 PT가 있으시니까 네, PT를 제가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해드리도록 나으실 하겠습니다. 것 같아요. 저희 펜쇼 컬리지는 런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규모로는 캐나다에서 6번째로 큰 공립 컬리지입니다. 지금 현재 110여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규 학생이 풀타임 학생과 파트타임 학생 모두 포함해서 대략 17,000여 명 정도의 학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0여 명의 국제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국 학생들께서 제일 많이 관심 있어 하실 한국 학생의 수는 대략 작년 기준 저번 달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캠퍼스를 보시게 되면 저희는 하나의 큰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캠퍼스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건물과 건물을 이동을 해서 수업을 듣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한국 학생들이 많이 봐왔던 한국에서 보던 그런 시설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친숙하게 캠퍼스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건가요? 네. 그리고 모든 건물들이 캐나다가 춥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네네. 연결이 돼 있어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동을 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에도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건물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이게? 네. 그럼 혹시 뭐 이쪽에서 공부를 하다가 비가 오는데 밖에 나가지 않고 건물 사이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그럼? 네. 특별히 건물 사이로 나가실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요. 건물 안에서 수업도 듣고 또 마찬가지로 각 건물들마다 조그만 카페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과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을 통해서 뭐 물건을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점심을 드시거나 또는 또 저녁을 드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뭐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90%에 가까운 프로그램들이 9월 학기와 1월 학기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소규모의 캠퍼스가 런던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도시에 있습니다. 런던에서 30분 거리에 모두 떨어져 있는데요. 심코와 우드스탁과 그리고 세인토마스라는 작은 도시에 저희가 소규모 캠퍼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 학교의 어드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는 포스트 세컨더리 스쿨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보게 되며 또한 학생분께서 차상위 기간, 예를 들어 유니버시티나 컬리지를 한국에서 졸업하셨다고 하시면 그 성적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하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어드미션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보통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돼야지 공부를 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또 실시간으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현재 토익 점수가 한 600 후반의 점수 보유자이신데 조건부 과정으로 입학 시 영어 과정은 어느 정도 소외가 될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조건부 과정이라는 게 또 어떤 과정인지 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서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선 학교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학생분들의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와 졸업 증명서를 제외한 영어 자격 요건을 보게 됩니다. 그 영어 자격 요건이 토플 성적이라든지 IELTS 성적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적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 자체 ESL, 영어 준비 과정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영어 준비 과정을 듣고 그 준비 과정에 일정 레벨 이상을 도달하게 되면 학교에 입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레벨 1부터 5까지 5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학교 본과에 입학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레벨 4 이상을 마치시고 저희 입학 시험인 ELE 테스트를 통과하신과 동시에 본과 입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이 토익 점수가 600점 후반이라고 하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가늠을 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레벨
3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학생분에게는 최소한 8개월 정도의 영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개월 정도 하면 본과정에 입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무리는 없을까요? 아마도 기간이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학생분께서 얼마나 공부를 하시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여유가 좀 시간이 있다라면은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게 나중에 또 입학을 하고 본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원어민 학생들이 더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캐네디언 학생들 비율이 약 90%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요. 학생분이 수업을 ESL을 마치고 수업을 들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실제로 수업 때 가시게 되면 지금 이제 아마 질문하신 학생분을 비롯한 몇몇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다 캐네디언 학생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 공부를 하셨다고 하신다면 실제로 수업을 따라가시는 데 있어서 많이 버거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많이 두고 꾸준히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면 성공적으로 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수업을 따라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약 8개월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한 공부를 위해서는 한 1년 남짓 혹은 한 10달 정도 영어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네. 다음으로 일단은 학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학교에 어떤 학과가 있고 또 학교가 그런 학과를 어떻게 육성을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펜쇼 컬리지 프로그램 중에 뭐랄까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 혹은 뭐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국제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즈니스 어카운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헬스 사이언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선 비즈니스 어카운팅을 보게 되면 저희가 국제학생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런던의 웨스턴 온타리오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탑 10의 열 손가락에 꼽히는 유명한 학교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쪽으로만 관련된다고 하시면 MBA 쪽에서는 탑 3 안에 들고 있는 유명한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 편입과정을 개설을 해서 저희 학교의 비즈니스 어카운팅에서 2학년을 마치고 3.5 GPA를 받으신다고 하시면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패스웨이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 어카운팅이 좀 유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웨스턴 온타리오 유니버시티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졸업식 때 상당히 진풍경이 벌어진다고 들었어요. 주변에 있는 상당히 큰 기업들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취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지에 계셔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떤가요? 웨스턴 온타리오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현재 IB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IB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면 그 마치는 졸업식 날 캐나다 전역, 북미 또는 북미 전역에 있는 기업 관계자들이 와서 이 학생들을 자기네 회사로 데려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헤드헌팅을 하는 거네요. 네.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웨스턴 온타리오 쪽이랑 이렇게 편입이 된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또 학교 근데 이렇게 웨스턴 온타리오랑 이런 어떻게 보면은 협약이잖아요. 이 협약을 맺으려면은 그래도 펜쇼의 비즈니스 어카운팅 프로그램이 그나마 좀 상당히 괜찮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웨스턴 온타리오랑 이런 게 생기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비즈니스 어카운팅은 또 웨스턴 온타리오를 제외한 학생들이 이제 CGA라고 부르는 제너럴 어카운턴트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 학교 프로그램을 마치시게 되면 CGA 협회에서 제공하는 크레딧을 이수를 하게 되고요. 그 일정 크레딧을 이수하게 되시면 시험을 통과해서 캐나다에서 공인 회계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2년제 과정,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고 나서 학생들이 물론 이제 편입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졸업하자마자 또 이렇게 바로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쪽으로 보통 취업이 되나요? 비즈니스 어카운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업에 들어가서 요즘 캐나다에 이제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부터 소창업을 많이 하고요. 네. 창업을 함으로써 그쪽 회사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이 회계학 쪽을 담당하게 되는 직원들을 많이 뽑게 되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그런 기업들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또 어카운팅을 전공을 해서 이제 관련 분야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CEC 경험 이민 카테고리 네. 안에 들어서 이민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뭐 비즈니스 어카운팅 쪽을 공부하고 나서 뭐 취업을 하고 이민을 한 사례가 좀 있나요? 지금 현재 국제학생 중에 비즈니스 어카운팅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지금 경력을 쌓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아직까지는 CEC가 많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지금 CEC가 2009년에 활성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학생들이 일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학교에서는 이민을 한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이제 졸업하고 이 경력을 쌓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또 이민을 한 사례들이 좀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어카운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도 잘 아시겠지만 캐나다에서 항상 부족 직업군이며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많이 전망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 취업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네, 일단은 뭐 회계 쪽 상당히 진로가 괜찮은 것 같고요. 또 아까 헬스사이언스 쪽 계통을 아까 또 유망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저희 헬스사이언스 프로그램은 아마 저희 캐나다의 보건학 쪽으로 지원을 하시려는 학생들이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헬스사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국제학생을 위한 쿼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그램마다 국제학생 일정 비율 이상의 국제학생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의 입학이 좀 더 용이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학생들을 위한 조건부 입학 허가서도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다른 학교들을 보시게 되면 헬스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지원하시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HOA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의료 분야 자격 요건 시험인데요. 이 시험을 저희는 따로 보질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런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런던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이 다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쪽으로 취직을 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95% 이상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95%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거의 한 100명 중에 한 95명 정도가 취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요즘 한국의 청년 실업이 상당히 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이 정도의 졸업률이라면 상당히 학교 프로그램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전에 접수된 질문입니다. 방사선사 과정으로 입학을 과정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 한국에서의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프리헬스 사이언스 과정을 듣지 않고 입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력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보건학과에 입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건학과에 입학을 하시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수학, 생물, 물리, 그리고 화학 성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적들이 사실 캐나다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거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만 이 성적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보건학과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제 1년짜리 프리 과정인 프리헬사이언스를 듣게 되고요. 네. 이 프리헬사이언스에서 3.0 이상을 마치시게 되면 본과로 입학이 가능하신데요. 네네. 그 대신 저희가 전공자들을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듣지 않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학교에서 한국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하셨다거나 혹은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면 프리헬사이언스를 제외한 바로 본과에 입학이 가능하습니다. 결국은 그럼 한국에서 관련 학과라고 하면 뭐 간호학과라든가 방사선과 뭐 이런 과정을 네. 공부를 한 학생이면 따로 프리헬스를 또 안 들어도 된다는 네. 거고 또 뭐 간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으시거나 방사선사로 일하던 경력이 한 1년 정도 있으시면 따로 프리헬스 사이언스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엇보다 이 컬리지를 학생들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취업률과 관련된 네. 부분이거든요. 가장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이제 그런 취업률에 대한 조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느 정도 취업률이 펜쇼 컬리지는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학교 취업률에 대해서 보시면 우선 취업률을 말씀드리기 전에 캐나다의 KPI라는 네.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각 학교에 졸업을 한 학생들이 어떤 분야에서 취직을 하고 있는지 그 학생들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요. 외부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KPI에서 저희 학교 취업률에 대해서 발표한 거를 보게 되면 작년도 학생들의 취업률이 지금 현재 85.5%이며 이 85.5%가 온타리오주의 다른 컬리지들의 평균이 83%보다 월등하게 높은 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교육들이 조금 더 고용주들의 만족을 끌어내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온타리오 프로빈셜 레이트가 83% 정도 나오고 펜쇼 컬리지가 85.5% 나온다고 하면 일단 주정부의 평균보다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는 학생이 85.5%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국제학생만 조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전체적인 이 학생들의 대상일 텐데 실질적인 국제학생들의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우선 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지금 국제학생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국제학생을 위한 취업률을 뽑아낼 수가 없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저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국제학생도 취업률을 보게 되면 대략 한 70% 정도의 학생이 졸업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취직을 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한국 학생들 좀 많이 만나시죠? 네. 많이 만나시고 또 취업하는 친구들도 좀 많이 봤을 텐데 네. 취업이 잘 돼서 이렇게 잘 된 친구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우선 제가 한 몇 년 전에 저희 학교에 허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를 졸업한 학생이 있는데요. 네네.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어몬트라고 하는 캐나다의 호텔 체인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체인에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학생 같은 경우에 음악을 전공한 학생도 있는데요. 그 음악 전공한 학생 같은 경우에 캐나다에 있는 게임 회사에서 지금 게임 배경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에 음악 관련 전공도 있나 봐요. 네. 저희가 뮤직 인더스트리 아트라고 해서 음악 전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학생분께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시면 뭐 보컬이라든지 아니면 스튜디오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편곡 작업들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다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캐나다 컬리지 하게 되면 한국 분들이 보통 이제 한국에 있는 전문 대학을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좀 전문대라고 하다 보면은 뭐 전공도 얼마 없고 막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캐나다의 컬리지는 아무래도 그런 한국에 있는 전문대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음악이라든가 혹은 뭐 또 다른 뭐 혹시 뭐 한국에는 전문대에는 없는데 뭐 캐나다 컬리지에 있는 뭐 특이한 전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저희 학교가 있는 음악 프로그램처럼 뭐 다른 학교를 보게 되면 안경공학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치과 쪽에서 그 의치를 만드는 네네네. 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네. 아까 제가 미리 들어온 질문을 하나 드렸었는데 이제 방사선과 관련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로 미리 들어온 질문이 캐나다 컬리지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캐나다에서 학생도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워킹 퍼밋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네. 질문인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우선 국제학생들을 위해서 두 가지의 제도를 열어놓고 있는데요. 한 가지가 온캠퍼스 워크 퍼밋이고 또 한 가지가 오프 캠퍼스 워크 퍼밋이라고 합니다. 그 온캠퍼스 워크 퍼밋 같은 경우엔 학생이 풀타임으로 학교에 등록돼 있으면 학교 내 이제 캠퍼스 안에서 그 캠퍼스 안에 있는 카페테리아라든지 아니면 이제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엔 따로 워크 퍼밋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고 그 대신 소셜 서비스
소셜 넘버를 일단 이제 신청을 하신다고 하시면 추가적으로 따로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프캠퍼스 워크퍼밋 같은 경우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6개월이 지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학기 중에는 주 20시간, 그리고 비시즌인 썸머 기간 동안에는 주 40시간 동안 일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은 시급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나름 뭐 생활비 포함해서 학비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캐나다의 작년 최저 임금 같은 경우에 10.75불이고요. 은근히 좀 많은 편이죠. 10.75 한국으로 따지게 되면 한 2, 3천 원 네.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국 최저임금이 대략 한 4,800원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의 2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많이 학생분께서 주말에만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사실 학비를 버시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고요. 생활비 정도는 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서비스 직종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고 하시면 한국과는 좀 틀리게 캐나다는 이제 팁 문화라는 게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팁을 통해서 또 엑스트라 머니를 또 벌 수가 있고요. 뭐 번외 얘기인데요. 보통 네. 팁 얼마씩 주시나요? 보통 몇 퍼센트 정도씩?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팁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예, 저희 식당에 가셨을 때 얼마를 팁을 줘야 얼마를 될까? 놔야 되나? 네, 항상 고민을 하시게 되죠. 네, 팁은 대략적으로 보면 15%에서 한 15% 정도에서 20% 정도 사이를 주게 된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그게 헷갈리신다고 하시면 일단 그 영수증을 보시게 되면 영수증에 거기에 세금이 얼마가 적혀 있을 거예요.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 세금이 13% 정도 되거든요. GST, PST. 네. 그렇기 때문에 딱 세금만큼 정도만 넣으시면 아마 별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한 생활 팁이었습니다. 캐나다로 가시는 분들은 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예전에 있었을 때 이 팁을 얼마를 줘야 될지 항상 고민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캐나다 컬리지를 졸업을 해서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 이제 CEC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공을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자동차 정비 쪽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평균적인 연봉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가족이 있는지라 상당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이분은 이제 가족과 같이 가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이제 연봉이 어느 정도 알아야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렇게 뭐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저희 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게 되면 대략 시간당 20불에서 30불 정도의 연봉을 받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연봉을 계산을 하게 되면 연 25,000불에서 30,000불 사이 그 정도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5,000불에서 30,000불 정도 사이면 한국 돈으로 치면 약 3,300만 원대 네. 혹은 3,000만 원대 네.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연봉이 적지는 않네요. 그래도. 그럼요. 초봉으로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그렇죠. 괜찮은 보수죠. 뭐 물론 한국에서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고 하면 뭐 물론 뭐 4천만 원 뭐 이런 직장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봉 한 2,400 정도를 보통 한국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보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 본다고 하면 연봉도 상당히 뭐 괜찮은 것 같네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 좀 많이 천대받는 네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임 자체가 많이 낮아서 이런 분야에서 필드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많은 돈을 버시는 건 아닌데, 캐나다는 기술직 쪽을 많이 우대를 하고 있고 또 공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초봉 단위가 많이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력을 더 쌓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되고요. 한국처럼 화이트 컬러의 직업보다는 블루 컬러의 직업이 상당히 좀 우대를 받고 네. 어느 정도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자, 끝으로 뭐 펜쇼 컬리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분들에게 뭐 당부의 말씀이랄까 한마디 해주시죠. 우선적으로 캐나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지원을 하시게 되건 아니면 다른 학교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신 게 그 학생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과가 어느 정도의 취업률을 갖고 있는지에서 한번 따져보시게 되실 텐데요. 실제적으로 그 취업률을 너무 그렇게 많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학교를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더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취직을 하시는데 꼭 많은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위에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학교 다니시는 동안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특히 자원봉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많은 인맥을 쌓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기 있는 학과 같은 경우엔 빨리빨리 자리가 차기 때문에 자리 확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게 제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한국에서 알아보는 정보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전문가의 조언을 많이 구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뭐 제 생각에도 일단은 컬리지를 입학을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공부라는 목적도 있고 네. 또 현지에서 정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저는 제가 예전에 캐나다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내가 캐나다에 살고 있다면 나는 캐네디언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난 언제까지나 캐나다에 사는 뭐 이민자다 혹은 네. 뭐 학생이다라는 생각만 하기는 너무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이렇게 취업업 하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제이크 씨께서 준비해 주신 펜쇼 컬리지 뭐 기숙사와 그리고 뭐 학교 시설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way from home, and we like to make sure that you have everything you need to be successful and have fun with a campus experience second to none. Stay in one of our 3 apartment-style residences. 1,200 spots in our 4-person suites with your own bedroom, 2 bathrooms, a shared kitchen and common area. Each residence has several lounges, laundry facilities, and more. If you're looking at living off-campus, London is full of great options, and our off-campus housing office can help you find a place that's right for you. Check out the residence section of our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We have all of your food needs covered, from breakfast to late night munchies and everything in between. With 3 Tim Hortons on campus, Pizza, Mr. Sub, Southwest Cafe, Olive Oils, Saffrons, Bee Cafeteria, Outback Shack, and the Oasis, you're sure to find something you'll love. Coming from far away and can't get home to your family doctor? No problem. With student health services, a pharmacy, and Fowler Kennedy Sports Medicine Clinic all on campus, we can help. Now, if you're a sports nut or just like to stay active, we have our Fanshawe Falcons varsity athletic program and many intramural sports to choose from. Fitness 101 is our full-service on-campus fitness center with weight and cardio areas, a studio, and 3 squash courts. The Fanshawe Student Union plays a huge role in making your time here exciting and fun. Concerts, clubs, the games room, comedians, and pubs are just a few of the ways they make sure you're having fun and meeting lots of people. They also provide you with a bus pass, health plan, and dental plan. You can even get your hair cut at the Fringe Hair Salon. So you may be asking yourself, how am I going to find out about all of this awesome stuff happening on campus? Well, we have our own radio stations, TV station, and a student newspaper to keep you up to date on all the latest happenings. To get a true picture of what Fanshawe College is all about, book a tour and come visit. This is the best way to see if Fanshawe will be your home away from home.